대표님 시작하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과 용역업체가 자행한 6월 25일 불법폭력 행정대집행에 의한 우리 공화당 피해자들을 위해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이들을 고발한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2019년 6월 25일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실시했던 폭압적인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되어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만큼 수천 명의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인력을 동원한 서울시장 박원순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들,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대표와 용역업체 직원 다수에 대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법 행위인 만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무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오는 21일 본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5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불법폭력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용역업체 대표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이들 피고인들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6월 25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폭력 행정대 집행을 지시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폭력을 자행한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회원들 73명이 넘게 폭행을 당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고발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6월 28일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오늘 고발인으로 나선 우리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무죄석방 촉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군명운동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15일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우리 공화당이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를 지금까지 함께 139차 주최해온 단체다.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의 세 차례에 걸친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을 했다. 피고발인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중대하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엄중하고 막강한 권력기관이자 최고 위직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과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에는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한 편의를 철저히 보장하고 자신의 반대 세력, 즉 우리 공화당으로 대변되는 보수 우파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시정 업무를 지시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자신들과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세력, 시민들에게는 철저히 무시, 묵살, 거대 권력을 위한 위협을 하고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과 피고발인들은
2019년 6월 25일 위법하게 행정대치평을 실시했다. 행정대치평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대치평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의 피고발인들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행했으며 비례의 원칙도 심각하게 위반했다.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과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천만의 무죄 석방 고문은 박원순 시장과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하게 중대하다고 보고 오는 21일 이들을 고발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8월 21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원 서수구 본부회원 1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공화당 당원 구미희입니다. 지난 6월 25일 사고 현장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연로하시거나 저와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지난 2017년 3월 10일 날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한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과정 중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저희들을 무차별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거의 그 당시에 용역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젊고 건장한 한 100kg에서 200kg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거의 약 먹고 날뛰는 그냥 무수와 같은 그런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성을 지르면서 저희들한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쓰러졌습니다. 쓰러뜨려서 그럼 여성이 더더군다나 쓰러졌습니다. 본인들이 쓰러뜨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몸을 돌려서 저한테 한 100kg 이상 되는 몸짓으로 저의 이 오른쪽 가슴 쪽 몸을 돌려서 올라탔어요. 그러는 순간에 여기에 으드득 하는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요. 그러면서 그 몸을 돌려서 저를 오른쪽으로 올라타면는데 그 와중에도 또 한 번 힘을 살짝 가면서 이렇게 훅을 뒤쪽으로 날리는데 그 2차에서 체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또 한 번 으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제가 내게 부러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과 동시에 이제 말 그대로 5번, 6번, 7번 부러지고 8번이 금이 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고요. 그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119를 불러달라고 쓰러져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소화기가 막 뿌려져 왔어요. 쓰러져 있는 저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쓰러져서 누군가가 울부짖고 있고 다쳐서 누워있는데 소화기를 뿌리면서 했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죽지 않을 만큼 그냥 밟아버려 이 소리를 귀에서 누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또 저희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정당 생활을 했고요. 저희는 2017년 3월 17일 2017년 3월 10일 사고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 진상을 규명하고 싶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에 이거는 정당한 일인데 저희가 이렇게 용역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차별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저희도 태극기를 들었지만 저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저희들을 6월 25일 날 이렇게 폭력 행사를 한 철저한 수사와 그 다음에 처벌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보여주려고.
우리 김옥순 선생님 오세요. 요거 좀 아니 이 앞쪽으로 놓으세요. 앞쪽으로 놓으면 안 되나? 이거 내릴 수가 있대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려드릴게요. 이걸 내려봐. 아니 휠체어가 보이. 일단 좀 한번 내려보세요. 잠깐. 그래도 이게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 선생님 방언에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공화당 책임당원 김옥순입니다. 제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저녁에 장사를 끝나면 강화문 그 천막 당사를 지키기 위해 매일 나갔습니다. 근데 설마하니 하고 시간도 날짜도 흘렀는데 그날 그렇게 4시 넘어서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앞에 조끼 입은 그 용역 아이들이 정말 건장했어요. 나이 키로 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건장한 아이들이 뒤에서 까만 마스크 쓰고 모자 쓴 사람들이 밀어 하는 순간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자끼리 이렇게 팔을 서로 끼고 안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너무 연세 드신 분이 많다. 절대 이렇게 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밀어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아주 등치 큰 아이들이 저희를 확 밀어 제끼는데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막 저건 데 가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사이에 지네들도 발이 꼬여서 저한테 넘어지면서 저 무릎에 그 아이 하나가 앉았습니다. 딱 앉는 순간 발이 탁 뒤로 튀는데 무릎이 딱 아작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설 수가 없는데 그 아이를 엉덩이를 치고 허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는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얼굴에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그 아이는 일어나서 보냈는데 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소화기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소화기를 썼는데 그걸 2모금 마시고 저는 그 자리에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이것까지 모르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병원에서도 너무 무서워서 그 응급실에서도 막 무니까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도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까맣고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그 많은 3,000명, 4,000명이 까맣게 둘러쌌는데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너무 울어서 거기서 울고 나니까 좀 나았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고 보니까 전 십자 인대가 다 나갔고요. 좌측도 그 인대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치 12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한 상태고요. 지금 아직은 걷지 못해요. 근데 정말 자유대한민국 국가에서 저는 아직 그런 거 잘 법을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속에 계시는데 이렇게 무력을 썼다는 거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책임져 달라고 여기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물을게요. 네. 휠체어는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네,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예. 제가 지금 아직 걷지 못해요. 수술은 했는데요. 아직 이게 꺾기 단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휠체어도 목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목발을 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집에 가면 막 갈비뼈가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지금 장거리는 휠체어를 탑니다. 마무리 바로. 눌려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만 보시고는 우리 공화당 또 천만의 무죄습관본부가 광화문 광장에서 6월 25일 날 있었던 이 사태를 보고 마치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일방적인
보고만 받고 마치 우리가 현행범처럼 현행범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현행범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 하는 이 한마디에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우리 공화당 그날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수사를 지금 벌이긴 특별히 TF가 구성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중 몇 분이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2017년 3월 10일 날 경찰의 하인 진압에 의한 5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가 광장에 간 그 자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 텐트 친 것도 박원순 시장이 이게 법에 심판을 요청했어요. 무단 점령하는 것을 이거 위법이라고 아니냐 하고 신청을 했는데 법에서는 아니라고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텐트를 치고 가는 이 사실은 결국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법에 판정이 났습니다. 또한 6월 25일 날 그 행했던 일련의 모든 사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은 시설물만 불법으로 간주된 시설물만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철거하도록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던 약 200여 명의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깔아뭉개고 이런 소화기를 뿌리고 위험한 폭력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이 다 파괴되고 심지어 호흡곤란을 일으켜가지고 구송을 가고 한 분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저 자신도 그날 저희들 동료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료를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저 자신도 그들의 내동댕이 쳐서 유튜브에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을 불법 점거했고 그날 행정대 집행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이었고 그날도 분명히 저희들은 무저항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대 집행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불법으로 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 우리 공화당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언론도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공화당과 천만의 무죄 석방 고문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올바로 판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25일 날 우리 공화당의 어려운 광화문 투쟁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날 집행한 행정대집행이 불법인 이유는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어려운 투쟁하는 이 자체는 결국 불법이 아니라고 박원순 시장 스스로가 법에 심판 청구한 내용이 기각 처리됨으로써 판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절차와 그 법에 의하면은 행정대집행의 절차는 불법으로 간주된 시설물만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손을 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사람을 다 내보낸 다음에 철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자발적으로 현장에 참여한 200여 명의 우리 당원들을 행정대 집행 요원들이 일방적으로 끌어내고 구타하고 깔아뭉개고 해서 우리 당원 100명 이상이 그날 중상에서 경상에 이르는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을 마치 공권력에 저항한 현행범으로 인식하고 현행범으로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말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국무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종로경찰서, 관아인 종로경찰서에서 우리 공화당 6월 25일 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들을 지금 조사하기 위한 특별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사람은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더 이상 이거를 강구할 수 없어서 오늘 이 국회에 찾아와서 그날의 실정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방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그 관계자를 모두 법에 의법 조치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오늘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결코 불법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선생님도 한번 간단하게. 지금 그 갈비뼈가 나가셨으면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네, 기부수가 갈비뼈는 기부수가 안 되고요.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 제가 이렇게 압박봉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날 6월 25일 날 저희는 정말 폭력하지도 않았고 폭력을 유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이 거의 아까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악마처럼 달려들었고요. 그 약먹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행동으로 저희들을 그냥 기습적으로 달려들어서 저를 밀었고 그런 밀은 상태에서 저는 지금도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거가 밀어서 상대방이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100kg 이상 된 몸을 돌려가지고 저를 깔아뭉겼어요. 깔아서 저를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골절을 만들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의 할 일인가? 정말 묻고 싶고요. 정말 저는 공교롭게 또 저를 상해를 입힌 사람 얼굴을 보았습니다. 일부가 거의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는데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마스크질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김옥순 선생님. 저는 그날 정말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저녁에 지키고 텐트를 쳐서 그 천막 당사에서 가게를 끝나면 가서 자고 아침 7시 반이면 제가 꼭 가서 가게 문 열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설마하니 하고 아무 장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서로에 이렇게 팔짱 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미러 하니까 미러 한마디에 뒤에 지나가면서 미러 한마디에 아이들이 왁 달라드는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남자들도 뻥뻥 나자빠지고 뭐 여자들은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진 위에 걔네들도 용역 애들도 스텝이 꼬이니까 저희 위로 막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무릎 위에 그 무거운 무게가 앉으니까 무릎이 그냥 인대 10대 8 나갔고 또 좌측 깨지고 이래갖고 저는 아주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사실은 몰라요. 왜냐면 기절을 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산소 그 뭐죠 그거 소화기 그거를 한 2모금 먹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위로는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참 많이도 울었고 지금도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 한마디는 했어요. 너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너희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거 아니? 그런데 앞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는 건지 씨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얘이놈 엄마 아빠가 없이 네가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허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일면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또 모르겠어요. 저희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연세 드시는 어른들을 그렇게 끌고 질질 끌어다가 그렇게 신장면에다 버리다시피 집어 던지냐고요. 우리 이거 교육 정말 다시 우파 교육이 일어나서 아이들 교육 다시 시켜야 됩니다. 너무 놀랬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저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있어요. 저도 20살짜리가 있어서 유튜브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다쳤다. 근데 아이가 분노는 못해요. 무섭기만 한 거예요. 분노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우파 아이들은 너무 착해요. 착해서 제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박원순 씨가 이거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 여기 나왔습니다. 예.